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종료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앞으로 한일 당국 간 대화에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등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건부 연기, 다시 말해서 조건부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상 시일이 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 표현 그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이와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 이제 말 그대로 명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틀 만에 지금 양국 정부 간에 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치 자기들이 뭐 외교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현지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청와대가 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좀 우려했던 상황, 한미일 간의 동상삼몽 상황이 지금 조금 네.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이전에 이제 미국 좀 잠시 살펴보면 미국은 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우리는 조건부 유예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인 표현을 썼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6, 7분, 7, 8분 또 늦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양보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싸움이 깊어지다 보면은 싸움의 본질보다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또 싸우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싸우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좀 냉정하게 대화를 좀 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미국이 거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종료를 이제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의 말하자면 벼락치기가 좀 주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티렐 장관보는 굉장히 좀 바쁘게 한 석 달 정도 한미를 좀 오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두 주 정도 굉장히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좀 강하게 여러 차례 권고와 압박을 좀 했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 양측의 자세 전환을 좀 많이 촉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움직였는지는 나중에 이제 역사의 퍼즐을 맞춰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양상을 봤을 때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한일 지소미아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한미 관계나 한미일 그 삼각 안보 협력 구도가 지금 전환기 과정이잖아요. 조정기 과정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거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인식이고 공식적인 입장이죠. 여기 이제 미국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꼭 유지해라라고 하는 걸 강한 권고를 했던 것 이제 그게 무엇인지 좀 상기를 좀 하면서 이게 좀 한미일 관계가 그동안 좀 수직적인 체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말단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수평적으로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신호탄 출발점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이 좀 뭐 조건부 연기라서 이게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이상의 좀 파국은 없이 좀 조용하게 좀 원만하게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하면서 뭐 바로 이틀 만에 지금 다시 파열음이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종국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료 연기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와 일본 사이에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받은 게 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음을 받았으면 어음도 만기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기일이 얼마인지 좀 잘은 모르잖아요. 이게 한 그렇죠. 달짜리인지 석 달짜리인지. 이게 어음을 좀 할인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만기일이 있어야 바로 이자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큼 현찰을 질 줄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한 달 뒤인지 석 달 뒤인지 이제 뭐 6개월짜리 어음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불명확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던 수출 규제 문제에서 일본이 우리와 대화도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일 국자급 정책 대화를 열면서 그 틈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일 통상당국 간에 이제 대화가 재개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다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 WTO 제소 절차도 우리가 일단 중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23일 날 0시를 기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게 뉴 노멀 상태,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상태에 사실 적응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 이전의 상태, 안보 상태에서는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포함된 2004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적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크게 뭐 당장 절단이 나고 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상황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가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경제의 부담이 굉장하게 커지게 예.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불확실성은 제거를 하게 된 것은 확실한데 일단 제어 장치 방지 통화를 좀 하나 만든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 이제 그게 가장 확실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세운 게 그 국내 소재 산업 국산화잖아요. 예. 그 정책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도 꼭 잊지 말고 계속 병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조금 더 시계를 과거로 돌리면 이게 사실 일본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위 문희상안이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얘기한 1+1+알파 뭐 이런 식의 네. 안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게 뭔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한일 간에 지금 3대 현안이 크게 있죠. 지금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지소미아 수출 규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장 앞머리에 있는 게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예. 강제징용,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큰 문제인데 이 세 1+1+알파라고 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이제 기업 기부금 그리고 양국 국민의 성금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이제 뭐 재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1+1+알파로 하자라고 해서 그걸 피해자의 배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피해자 배상을 하려면 원래는 그 일본 그리고 또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 기업, 그러니까 그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좀 피해 혜택을 받던 한국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정부 재원들을 합쳐서 하자는 게 1+1+알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제안을 해가지고 좀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 예전에 한일 간에 한 2, 3년 전에 스킨십 부족이나 하여튼 소통 부족에서 뭔가 오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1+알파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원래 있었죠. 그 한국 일본 기업이 이제 돈을 내고 거기에 한국 정부나 기업이 돈을 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던진 게 일본 측에서는 그걸 최종안처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화가 좀 경색되고 동결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서서 직접 우리의 국회의장이 1+1+알파 이야기도 하고 이 관련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 통과돼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면은 뭐 이거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틀이 되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성의를 보인 것이고 일본도 한국의 성의를 보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손을 내밀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성의를 먼저 일본이 보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좀 명분상에서 도덕적인 명분에서 좀 우위를 점해서 끌고 나가는 모양새로 좀 간다면은 이제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양측에 이제 강제징용의 돌파구가 좀 마련이 되고 일본은 역사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무너지면 중국과 이제 해결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다시 또 논의가 될 가능성 그리고 동남아의 새로운 이제 개인 피해자들의 이제 구상권 손해배상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거 근본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지금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수출 규제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도 이제 원만하게 좀 계속 그 해결의 파도를 좀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열리기까지 좀 뭐 변수는 없는지 또 회담이 열리면 어떤 점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지금 한 이틀 만에 지금 한일 간에 또 살짝 그 이렇게
합의의 내용을 놓고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합의의 내용인지 우리는 전혀 지금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좀 한일 간의 다른 해석들이 좀 계속 한 달 동안 나올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달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중일 정상회담 외에 한일 정상회담을 좀 따로 가지게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계속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뭐 타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결국 출구를 좀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그때까지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갑자기 이제 종료시킨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일본 역시도 우리를 그렇게 자극할 만큼 뭐 또 다른 이제 도발을 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도 이제 수출 규제에서 뭐 승인 계속 도장을 좀 찍어줄 거고 아마 그렇게 가긴 갈 건데 결국은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이 조건부 연기와 수출 규제 상황을 어떻게 맞바꿀 것인지 정상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양 정상이 합의하는 게 다음 달에 이제 있을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쪽의 관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삼상삼몽이라고 네. 불러도 될 정도로 미국 측도 우리의 기대와는 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미국이 원하던 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우리나라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등가물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혀 다른 문제. 지소미아는 원래 지소미아 있던 거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를 못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경제 영역의 문제가 안보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한일이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냉철한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방위비 등 분담금 문제는 미국에서는 전혀 이제 등가물로 교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협상장에서 우리는 뭐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다 써야 되는 것이죠. 지소미아라고 하는 미국이 그래도 어쨌든 사실상 원해서 연장하자고 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준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최대한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미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럼 압박 카드, 대화 카드로 써야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약간 좀 엇박자가 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결국은 좀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로서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좀 건강하다. 그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나 뭐 미일 동맹이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기 위한 전환기에 지금 사실은 역사의 큰 틀로 봤을 때 접어들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좀 친한 친구 간에 이렇게 동거래하면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금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생각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솔직한 속내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좀 불편한 장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대화의 틀, 체계가 끊기지 않는다. 이거 동맹관계는 확실하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끊임없이 좀 대화를 하는 거. 이제 이게 70년 이어왔는데 앞으로 뭐 100년, 150 못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계속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